전자기학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식이 더 많잖아. 중력보다. 막셀 방정식도 100개나 되잖아. 그게 서로 상호 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래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그거를 예측해 준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좋은 이론이. 여러분 삼각 기둥을 어떤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 모양이 좀 다 다르죠. 삼각 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면 무슨 모양인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데이터에 구속돼 있고, 전자기를 구성하는 전자기 파 자체 전자기파로 사실 관측을 하니까 전자기파가 가는 고유의 속성에서 벗어나기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밀하지 않은 자로 측정하면 오류차가 나는 것처럼 전자기파로 측정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는 거의 다 전자기파로 들어오는데, 미래에는 중력파나 이런 걸로도 데이터를 검출하겠지만 현재는 거의 다 전자기파로 검출을 하니까 길이를 재든 무게를 달든 뭘 달든 결국은 우리가 신호는 어떤 형태로든 대개는 전자기파 빛으로 해석돼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되고 있잖아. 움직이면서 가는 물체가 우리가 측정하는 것도 다 결국은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일종의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 한번 거쳤다 보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복잡해 보는 거야. 우리가 갖는 인지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를 한 6주, 5주 정도 할 예정인데, 수업 말미에는 그 얘기를 다시 또 제가 얘기 또 하겠지만, 그런 거 좀 흥미롭게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으로 안 되겠지? 전화를 띈 입자가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장을 만들죠. 맞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맞지? 전화를 띈 입자가 있죠. 전자로 치자. 가만히 검정해. 내가 움직이면 어떨까? 관측자가. 첫 번째 질문. 전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자를 볼 거야. 어떨까? 자기장이 형성될까? 필드가? 똑같아? 두 번째, 전하가 두 개가 있어. 두 전하가 있어.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더 치자. 점전하가 두 개가 있어. 전기력이 있겠지 당연히. 상호 자기장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움직이는 순간 전하는 움직이겠지. 관측자 입장에서는. 그럼 자기장을 만들지. 그 자기장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전하에 영향을 미치지. 걔는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뭘 받아? 자극을 받겠지.
그럼 그 자기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나 움직였을 뿐인데 내가 움직이면 왜 발전이 되는 거야? 이게 질문이야. 근데 뭐 질문하자마자 답을 주면 너무 싱겁잖아. 계속 고민하면서 박사의 방정식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떻게 될까?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전자기학은 어떻게 기술돼야 할까? 정말 오류와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작동할까? 아니면 좀 빈틈이 있어서 더 연구할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기장이랑 가우스 법칙 배울게요. 쿨롬 법칙은 이제 전기력을 말하는 건데 원래 직관적으로 전기력이 더 이해하기 쉽잖아. 그리고 뭐 전자가 두 개가 있다 하고 서로 밀쳐내는 힘을 작용한다. 마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제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전하를 띈 입자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한 경우가 아니면 힘으로 이 전자기학을 설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중력도 힘든데 전자기학은 더 힘들어. 그래서 필드라는 개념을 적용을 할 거야. 그 중력이랑 비슷해. 전하를 띈 입자가 딱 들어오면 바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이게 중요해. 다시 전기력이라는 건 쿨롬 법칙의 전기력이라는 건 전하와 전하가 있으면 서로 힘을 주고 받잖아. 저기 전하네? 당기고. 이게 나랑 보호가 반대네? 당기고. 나랑 보호가 같네? 밀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실제 자연현상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전하면 정기적인 에너지 그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냥 공간에 영향을 미쳐. 좀 어려운 말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공간을 확 기울기를 만들어. 마치 무거운 볼링공을 소파에 올려놓으면 소파가 훅 들어가지. 가파른 기울기를 만들잖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체가 빨리 들어가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전하를 띈 입자가 바로 들어오면 기울기를 확 만들어. 근데 기울기의 종류가 얘는 두 종류인 거야.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기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산처럼 되기도 하고 우물처럼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 사이에다가 다른 전하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기울기를 타고 정확하게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의 기울기라는 것이 운동을 만든다. 그 발상이 이제 필드야, 필드. 장이론들. 그래서 오늘은 전기장을 중심으로 배울 거고 막스웰 방정식 중 4개 중에 첫 번째 거 가우스 법칙이 뭔지 배울 거예요. 가끔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물리에는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고 원리가 있지. 예를 들면 뭐 가우스 법칙, 중력 법칙, 뭐 이런 거 다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또 상대성 이론, 뭐가 있을까? 양자론, 뭐 이렇게 시어리가 붙는 게 있지. 로가 있고 시어리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원리, 프린시플, 뭐 아르키미데스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법칙은 뇌가 없어 내가 없어 그냥 감각만 있는 거야. 감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데이터를 모아보니 데이터에 나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패턴이 있는 거야 자연에. 그걸 법칙이라고.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주기에 제곱해서 장반경에 3승배의 스케일로 행성이 돌아. 케플러 법칙. 무거운 거 떨어져. 중력 법칙. 전할 때 입자 서로 당겨. 이런 건 다 법칙이야.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럼 이걸 설명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직관적으로 무척 이해하기 쉽지만 증명의 가치까지 있는 건 아닌 그런 어떤 요소들, 우리가 뭐 수학으로 말하면 공리공중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물려져 있어. 그런 거 원리라고 해. 얘가 얘보다 무겁고 얘보다 얘가 무거우면
얘보다 얘가 더 무거운 거야. 왜 무게에 대소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근데 시간에는 대소관계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어. 별로 의심도 안 해.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 그래서 아름다운 뭐 물리 방정식 하나로 또는 뭐 여러 개로 자연현상 온전히 설명해내면 그게 이제 하나의 학설이 되는 거야. theory, 이론이 되는 거야. 상대성 이론, 뭐 또 뭐가 있냐? 갑자기 생각났던 거죠. 론이라고 부르는 것들, 응? 양자론, 뭐 이런 어떤 원리를 설명해내는 거.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왜 그런 자연현상이 있는지, 왜 그런 자연법칙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법칙은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패턴 찾아놓은 거고, 그 패턴의 규칙성을 파고 들다가 궁극으로 압축하는 단계. 여기서 더 이상 압축할 수는 없어. 이거 가지고 요정 규율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 그걸 런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런타임에 해당되는 게 딱 시어리 같아. 움직이는 물체를 다룰 때 이렇게 다루자, 상대로 뭐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있는 건 이렇게 다루자. 파동은 이렇게 다루자. 이런 다 이론들이 다 그런 데서 나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전자계에는 법칙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똑똑한 친구들이 왜요? 그러면 법칙이니까라고 방어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법칙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자연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의 관측의 결과인 거지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어릴 때 들었는데, 사실 법칙 그런 게 어딨냐? 답을 찾고 찾다가 더 이상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그거에 그냥 법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절감하거든. 그렇구나. 더 이상 질문을 만들 수 없는 애구나. 법칙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왜냐면 다른 법칙에 도전하려면 다른 우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만 그런 자연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필드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에너지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이렇게 쭉 갈 건데, 오늘은 힘하고 이제 필드, 장으로 접근해서 문제들도 풀면서 전기력이 뭔가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풀법칙이 나와요. 우리 때는 근데 이게 배우긴 하는데 이게 실제 문제 풀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기력은 힘이랑은 좀 안 친해. 배우기는 할 거야. 그때 이런 거 쓸데없이 다 외웠는데. 쿨름 법칙. K는 구야. 신기하게 스케일도 구야. 온갖 게 구야. 근데 여러분은 뭐 상수 외우나? 안 외우지? 이렇게 돼 있고, K가 왜 4파의 그 입실론 제곱분의 1이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이름을 배울 때 설명 좀 드릴게요. 넘어가도 돼. 이 중처 원리 정도는 그냥 부터 가자. 작용 과정이 당연히 있을 거고, 전화가 여러 개면 동시에 겹쳐서 작용할 수 있어. 당연히 정리정원 갈게. 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개의 전화를 다루거나 집단으로 다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을 쓰기 좀 그렇고 전기장을 활용하자. 전화가 없어도 공간 자체에 성질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했던 기울기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전기장이 생기면 바로 공간이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게 다른 외부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테스트 전화를 하나 넣으면 걔가 어떻게 이동할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필드를 알면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라는 걸 이제 정의할 건데 일렉트릭 필드를 정의할 건데 단위 전화 그러니까 단위 전화가 받는 힘 그래서 테스트 전화라고도 하는데 테스트 전화를 이렇게 넣어봤어. 근데 그 테스트 전화가 1쿨럼이라고 하면 1쿨럼이 어떤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가 있다. 근처에 내가 테스트 전화를 넣었더니 이렇게 쓸리더라, 당기더라. 그거를 그 위치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필드의 한 지점으로 보는 거야. 거기에 작용하는 힘으로. 그래서 단위 전화가 받는 힘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을 이제 전기장 이렇게 됐습니다. 정의야 정 약속. 데퍼니션이요. 기호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다 서메이션 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 전기장 각각의 전기장의 벡터 합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호들 이제 익숙한가? 이렇게 하면 그냥 A 벡터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이거 뭐야? 해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단위 방향 벡터. 그러니까 A 벡터를 뭐로 나눠야 돼? A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나눠. 근데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을 다루다 보니 좀 전자기랑 친하진 않지만 X축, Y축, Z축 이렇게 나눠놓고 3D로 문제를 풀 때가 있어. 수식이 X축으로 나올 텐데 X축, Y축, Z축의 평행 나란한 방향의 단위 방향 벡터를 각각 X 햇, Y 햇, Z 햇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거 뭐냐? 단위 방향 벡터다. 우리가 그냥 임의로 기준점으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R 벡터를 많이 쓰거든. 거리. 그래서 전화가 여러 개 있다. 뭐 Q1, Q2, Q3, Q4 이렇게 있다. 걔네들이 자기장을 다 만들겠지? 공간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스 원천 전화가 Q1, Q2, Qn까지 있을 때 만드는 전기장은 각각의 전기장의 벡터의 합이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 이건 뭐 다 알 테니까 넘어가. 괜찮아? 자,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보자. 오늘 적분이 좀 많이 나. 적분이 좀 많이 나올 거야. 포인트 차지, 라인 차지, 그다음에 서페이스 차지, 볼륨 차지 쏙 훑어보시고요. 이제 접근할 때 조금 미리 다 해놓고 갈까? 문제 풀다 중간에 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치환적분이 많이 나올 건데 이거 따로 필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들어도 되고 이제 접근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F' GT에 GT에 G' T 이렇게 들어오면 얘들 여기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라지 F의 GT가 된다. 증명은 너무 간단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미분에서 여기 나오는 보면 되지. 이해했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라고 하자. 근데 아주 단순한 경우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이스카 풀이는 뭐 얘 U 놓고 T, V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해봐. 딱 봐도 속함수가 바로 보일 때가 있어. 이게 속함수가 곱해져 있지. 보여? 속함수를 이렇게 가려. 그리고 나서 그냥 겉함수만 접근하는 거야. 그죠? 다시 속함수를 가리고 살짝 블러 처리해. 그 다음에 겉함수만 접근. 그러면 이제 이런 접근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해. 뭐 이런 게 나왔어. 근데 여기 딱 봐도 이 코사인은 합성돼 있고 코사인 이거 속함수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지. 그치?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싸줘. 그리고 가려. 오케이? 그리고 접근해보면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의 코사인 몇 승? 3승을 부르는 거야. 했어? 만약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일단 풀려고 나올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1승이 이렇게 있는 거야. 코사인 미분은 사인이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가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의 몇 승?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똑같은 태도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코사인 한번 가려볼게.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가로 있고 여기 1승 얘 가리는데 얘 사인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이지? 그럼 뭐가 돼? 뭐가 되죠? 2분의 1의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좀 속도감 있게 풀. 뭐 이게 3승일 때도 마찬가지. 물리를 풀다 보면 사인 코사인 여러 개가 막 이렇게 홀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치환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일일이 한 번 지저분하니까 그냥 하자. 자, 이제 어떤 접근도 이제 나올 거냐면 인테그랄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 분의 1에 dx
얘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합성돼 있지. 여기 알맹이를 잘 봐봐. 여기 알맹이에 2차가 들어있어.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 EX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억지로 네가 맞힌 거야. 얘를 요거 2분으로 맞춰야 돼. 그럼 앞에 뭘 붙여야 돼? 2를 붙이고 앞에 2분의 1을 이렇게 쓰는 거야. X?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속함수를 가리라고 그랬어. 속함수 미분된 걸로 가려. 겉함수만 접근하는 거야. 한 방 해야 돼. 2분의 1에 자, 요거 접근해봐. 2분의 1 접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생기지?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접근하면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 풀다 보면 2분의 3등이 많이 나와. x제곱 더하기 z제곱에 뭐 2분의 3승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마찬가지야. 요거만 고쳐서 읽으면 돼. 직선도선이 만드는 저기 뭐야 전기장 한번 계산해 볼게. 길이가 L인 거야. 그리고 거리는 x만큼 떨어져 있어. 가운데 z만큼 떨어져 있다. 이쪽 방향이니까 z만큼 떨어져 있어. 그리고 절반의 길이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선밀도가 뭐냐면 전화 선밀도 마력 람다 단위 길이당 어느 정도 전화량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단위 길이당 뭐 10쿨롬이다. 람다가 10인 거야. 그렇게 비례해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그럼 여기 수많은 전화를 띈 입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센터에다 내가 잡았으니까 왼쪽으로 미는 만큼 오른쪽으로 밀 테니까 좌우 방향은 정기장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수직하는 방향만 계산할 거야. 수직 방향에 정기장은 신경을 쓰자. 수평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잡았어. 뭐 이렇게 잡을까 할까?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위치를 잡았어.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물리학도 중요한 건데.
저걸 어떻게 이렇게 쪼갤 거냐? 구분적법 할 때 도는 어떻게 쪼갤 거냐? 선은 어떻게 쪼개고 원기둥은 어떻게 쪼개고 구는 어떻게 쪼갤 거냐? 이게 되게 고민되잖아. 근데 그때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푸는 게 좋아. 감각.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는다. 어떻게 깎겠어? 둥그러니 이렇게 깎겠지. 그런 감각으로 하는 게 좋아. 뭐 깍두기 썰듯이 자를 것 같지는 않잖아.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쓰시기 너무 지저분해져. 그리고 뭐 원기둥 같은 것도 내가 뭐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 작은 원기둥에서 점점 큰 원기둥으로 만들어갈 건데 뭐 각진 모양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꼬치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뭔가 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감싸가지고 원기둥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런 발상이 되게 좋아. 그냥 좀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구도 작은 원에서 점점 좀 키워. 선도 마찬가지야. 선도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적당히 떨어진 거리를 선의 크기로 잡는 게, 그러니까 좌우 방향으로 잡는 게 좋지. 이렇게 잡고 얘가 갖는 전하량을 뭐 DQ라고 봅니다. 이 작은 전하, 이 미소 전하가 얘한테 끼치는 만들어내는 정기점을 구하면 그거를 다 적분해서 더하면 되겠지. 각도를 세타로 놓을까요? 놓고 저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거야? 스타트 0부터 2n까지 접근한 거야. 반대쪽도 마찬가지. 근데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전환해서 2배를 하면 이제 정지하고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작은 전화 그 DQ가 만드는 전기장부터 한번 표현해보자. 그리고 빨간색.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를 R이라고 생각한다면 R은 R까지 쓰기 귀찮아 바로 X제곱 더하기 Z제곱. 그러니까 이게 직각좌표계가 제 전자기항이랑은 상극이 안 친해. 지저분을 쓰시기 나왔어. 어쩔 수 없어. 교과과정을 요걸 하는 거니까 밖에. 자, 이렇게 하고 요거에 뭐? 제곱 그 다음에 DQ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괜찮아? 요거를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뭘 곱하고 코사인, 우리는 이제 뭐야 수직 방향으로 할 거야. 여기 세타 보이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풀 거다. 세타는 x에 종속돼 있으니까 까먹으면 안 돼. 혹시나 모르게 써놓게. 코사인 세타는 세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분의 z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이제 접근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 방향이지. z축이지. z축 방향의 위아래 방향의 자기장은 인테그랄 코사인 세타에 그냥 바로 넣을까?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넣고 요거 여기 넣고 응? 쓰면 어떻게 되지? 4파이 4파이 이실론 제곱분의 1에
Z X제곱 더하기 Z제곱 빼 몇 승이야? 2분의 3승 이렇게 되지? 그래서 D Q DQ도 X로 한번 표현해볼까? DQ는 선밀도가 람다니까 람다 곱하기 뭐 하면 돼? 그 미소 길이 얼마야? dx 이거 또 해볼게. dx 람다 여기 있을까? 상수니까 자,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가야 되니? 0에서부터 2분의 1 그 양쪽 대칭 괜찮아? 바로 접근해도 돼. 자, 4파이 이슈는 제로네. 2란다에 2를 여기 줄까? 아, 이거 Z구나. 소리 또 줄 필요가 없네요. 2란다에 자, 이거 이제 적분해. Z는 그냥 가도 되지? Z 여기서 Z하고 X는 독립변수야. 세트하고 X가 종속돼 있지. Z는 바깥으로 빼고 얘만 적분하면 돼. 설명했어야 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니들 저거 다 배웠니? 그 저번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캘큘러스 듣나? 제곱 더하기 제곱 패턴 나오면 그 뭐야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 삼각시험 배웠어? 안 배웠어? 아니 큰일이네. 오늘로 혹시 수학이 더 많다. 수학이 더 많아 오늘. 삼각치안이 뭐냐면 치안적분에서 어디 있어야 되나? SK 루트 안에 이제 제곱을 떨구려고 루트 안에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패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a 제곱 더하기 a랑 마지막 1이라고 하자. 1 이건 하자. a 제곱 더하기 x 제곱 패턴 이렇게 나왔어. a 제곱 빼기 x 제곱 패턴이 나왔어. 물론 이제 바깥에 이제 소미분이 어떤 형태로 펼쳐져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고민하자 이거야.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 x 대신에 뭘 한번 넣어볼까? 탄젠트는 뭘 삼각형 합일 때 1 더하기 탄젠트는 뭐니까? 이게 a니까 a 붙여있구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하면 뭐가 돼? 시컨트 제곱이 되잖아. 그렇게 확 줄어. 그래서 뭐
되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그렇지 않아. 이런 경우 사인이는 코사인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사인을 넣으면 코사인이 바뀌겠지. 1 사인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또 수식이 호출. 삼각형.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 패턴이 있잖아. 그러니까 x에다 뭘 넣는 게 좋겠어? 삼각형을 쓸 거야. 자, 이렇게 치환해주면 되지? 다 지워져. 위에 z가 하나, 둘, 세 개지. 분모의 z 제곱인데 2분의 3승이 z 3승이지. z가 캔슬돼. 흥미롭게도 z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정한 정리장을 할 거예요. 캔슬되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제 시컨트지? 시컨트 제곱에 이거는 시컨트 3승? 하면 시컨트만 남지? 그래서 4파이 2출근 제곱분의 2랑나 시컨트 세타분의 1 d세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Z가 없구나. 잘못됐다. Z가 하나 있어야 돼. 3개고 여기 2개니까 하나 남지. 다 지우면 Z 하나 남아요. 이거 Z 제곱에 2분의 3승하면 Z의 3승. 위에 Z가 2개. 그래서 밑에 Z 하나가 있는 거야. 빼내면 2파이 입시면 제로분의 람다 Z분의 1 뒤에 거 이제 L 넣어볼까? 0부터 2분의 L 0부터 세타는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그럼 탄젠 세타는 얼마지? 여기 끝에 딱 닿을 때를 세타 제곱이라고 할까? Z 여기 2분의 1일 때 여기를 세타 제로라고 할게. 그래서 탄젠트 세타 제로는 Z분의 2에 2Z분의 L. 시컨트 제곱에 넣어야 되니까
사인을 접근하면 사인인가요? 사인. 더 세타 제로. 세타제로 사인은 얼마야? 사인 세타 제로는 루트 z제곱 더하기 2분의 1 제곱분의 2분의 1을 여기 넣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z 방향으로의 장자는 2파이 입실론 제로 z분의 란다에 2분의 1이니까 4L 되지? 다음에 루트 z제곱 더하기 2분의 1 제곱 이렇게 잘했어. 4L 제곱 Z 오늘 증명할 여러 개들이 되게 학교 시험에서 그 중에 변형해서 내거나 그대로 내용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재현해내. 선이 잘라져 있든 무한히 길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N자 1이든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아니 여러 개의 조합이든 이건 기본이니까 가장 기본 직선 도선이니까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줘. 특히 여기 삼각시라는 쓴 거 있지. 우리가 뭐 물리가 약해서 틀리냐 수학이 약해서 틀리지 이런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놨다가 여기 적분이 다 달라.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 달라. 요거 붙여서 뒤에 있는 거 무한히 긴 직선도선 극한만 쓸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긴 뭐에 비해서? 요 도선으로부터의 위치에 비해서 그 Z의 크기에 비해서 L이 아주 크다며.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의 정비장을 보는 거야. 여러분 교재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몇 페이지냐? 9페이지 무한 직선 도선. 여기 이제 찰징을 해놓고 정비장을 추정할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근사를 하면 Z가 뭐보다는 훨씬 큰 거야? 도선의 길이보다 훨씬 긴 거지. 아니 거꾸로. 도선의 길이가 뭐보다 큰 거야? 도선으로부터의 정비장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보다는 훨씬 긴 거지. 무한에 가깝다 치면. 이거 지어야 될까? 지으면 안 되지.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요거를 얘들아 이거 나중에 재활용할 거거든. 뒤에 문제 풀 때 또 나와. 아까 여기 삼각시 하는 데 있지? 이거 여기다가 기울이라고 써줄래? 참 뒤에서 응용 문제 풀 때 또 나와. 그냥 표시만 해. 여기 Z 있고 여기 Z 제곱이야. 여기 2분의 3승 이 적분이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푼다. 이게 Z는 의미가 없지. 상수니까 빼고 분모에만 2차식 있을 때 제곱이 2분의 3승분의 6골 활용하시. 이거 지워도 되나요? 자 여기서 이상적분 요즘 이상적분 배우니? 임프로퍼 인테그럴. 이 수학이 나가야 돼. 대단한 건 아니고 적분 위끝 아래끝 있지. 거기에다가 무한대 넣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원래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잖아. 원래 저기 리만 조건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잖아. 근데 이 B를 뭐 예를 들어 무한대로 보내거나 A를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 이상 조건이라고 그래. 그냥 이름만 그냥 합쳐줬어. 특이하게. 이거를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리미트 A를 하나씩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L이 Z보다 큰 거예요. 얘는 L이 Z보다는 훨씬 크다. 자, 이런 관점으로 가면 이걸 수식에서 람다 L 4이 21로 제곱 Z분의 루트 Z 제곱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 잘 되어있지? L이 충분히 커. Z는 뭐 어떻게 하면 돼? 무시하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얘가 1인데 얘가 뭐 1조야. 여러분 돈이 1조가 있는데 옆에서 야 10원만 빌려주면 안 빌려주겠어. 돈이 1조인데 야 100원만 빌려줘. 그냥 가져가. 귀찮아. 묻지도 마. 그냥 내 책가방 꺼내가 이럴 거 아니야. 야 지우개 하나 아니 그냥 가져가. 가방 가져. 다 가져. 이럴 거 아니야. 무시해도 돼. 이게 그렇지. 0이야 0. L이 옆에 있는데 얘는 그거 무시해도 돼. 그럼 얘는 2분의 L이지. 그럼 2분의 L이랑 누구랑 이제 캔슬돼? 이걸 이렇게 캔슬돼. L이 사라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20은 제로 네 람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가우스 법칙을 쓰면 얘를 훨씬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 가우스 법칙은 이제 대칭성이 있을 때 좋고 시메트리 할 때 쓰면 좋아. 근데 이제 무한이긴 도성 같은 경우는 가우스 법칙 쓰면 좋아.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써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손쉽게 할게요 이건. 몇 분이야 지금? 26분. 10분만 쉬었다.